이제 불상에서 중요한 것은 화엄경의 교주인 비로자나부를 또는 노사나부를 어떻게 조각으로 형상화했나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국에서 먼저 나온 우리가 흔히 노사나불이라고 또는 비로자나불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은 운강석굴 18구의 본존상입니다. 이 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운강석굴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보지 않으셔도 이미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 위에 많은 불상이 새겨진 그런 도상입니다. 이 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계속 그 비로자나불이라는 설이 있고 근래에는 석가라는 설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을 보면 그 이유가 이 18굴에는 이 본존상의 뒤에 제자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상이 그 운강은 460년부터 65년까지 5세기 이제 중엽에 3, 4분기경에 이제 개착을 했는데 이때 이 뒷배경에 제자상이 있는데 제자상이 있다면은 석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그 석가를 주장하는 그런 설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도돌도돌 튀어나온 부분이 전부 화불이에요.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화엄경이나 또 더 뒤에 말씀드릴 법망경의 내용과 굉장히 상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제자상이 있다고 해서 석가라고 볼 수가 있나? 굳이 석가를 표현하는데 석가를 저런 사실 얼마나 조각하는데도 힘들었겠습니까? 저거를 다 조각 물론 뭐 사암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실 때 그런 다른 설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두 가지 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우주 만물을 모두 간직하고 있는 연화장 세계의 교주인 비로자나불 3,4,000세계의 교주이며 우주 전체를 총괄하는 부처님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앙아시아의 예입니다만 그 몸에 모든 그 우주의 여러 세계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말라마스트에서 출토된 이 벽화를 보면 해와 달이 있고 말이 있고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많은 키질석굴의 상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런 상들은 다 노사나불도라고. 이제 이 상 역시 이제 불화인데요. 이 동항의 막고불의 북주 시대의 불화인데 여기에 보시면 부처님의 몸 안에 많은 세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수미산 1000개 또는 많은 화불 그래서 이러한 상을 법계 인중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는 일찍이 남북조 시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 또 계속 보시겠지만 부처님의 법 위에다가 구획선을 긋고 그 안에 수미산이라든지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모습 또 보살 중에 청법하는 모습 비천이나 또는 호인들 외국인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옥, 악의 축생 등 육도윤회가 묘사되고 또 도리천국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 불교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화의 경우는 이렇게 자명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조각의 경우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60권본 화엄경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세간 정암품에 나타나는 그런 다 먹고 평등한 미묘한 법계 부처님 거기에 가득 찬나니 이런 그 내용이 이렇게 시각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각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얕은 부조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전부 구획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진 프레임처럼 구획을 해서 요 하나하나의 많은 장면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은 지금 얼굴과 이 손, 팔이 없어졌지만 노사나 법계 인중상으로 잘 알려진 청주의 산동성 청주에서 출토된 상이고요. 이 탁본을 하는 모습입니다. 탁본을 하면 더 잘 나타나고요.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의 장면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선제동자의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구법의 모습도 보이고
이 시기에 이 노사나 불에 대한 신앙이 여기 일어나고 유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론학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론학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학파는 이 십지론, 그 십지경을 이제 이 연구하고, 근데 여러 좀 두 북도파하고 남도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워낙 북제의 불교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노사나 불상에 대한 그런 노사나 불에 대한 신앙이 이때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에 뭐 설법하는 장면, 그런데 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보면은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입법 배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성제식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흥미롭고, 또 조그만 뭐 소년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아주 흥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 지금 법문하는 장면, 또 여기에 요 장면인데요. 좀 몸이 작은 동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선제 동자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 이제 여러 선제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 팔뚝이 있는데 이런 데도 이렇게 이게 비부 스님들 모습이고요. 이것은 최근에 제가 사이트에서 찾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워싱턴 후리어 갤러리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몇 년에 걸쳐서 3D 스캔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그 장면들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작품이 정말, 이 불상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노사나 법계 인중상인데요. 역시 그 청주의 용웅사지에서 출토된 상인데, 아까는 아주 얕은 저부조로 조각을 했죠. 그래서 사진 프레임처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러 장면을 조각을 했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물감이 박락이 돼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부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 보살상이 있고 설법을 하는 그런 장면, 요 가슴 중앙에 있는 장면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색도 찬연하고 얼굴도 너무 아주 상호도 좋고 그런 상이죠. 요 상은 지금 불투가 없어졌는데, 요 가슴 부분에 설법의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슴 요쪽입니다. 여기에 외국 사람, 서역인, 수염이 달린 서역인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서역인들이 많이 어떤 거주지를 만들고 이게 이들의 타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서역과의 교류에 중간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승려들 중에서 강씨로 시작되는 이제 스님들은 이제 서구도 출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노사나 법계 인중상의 단계를 지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다 가보셨을 용문석굴입니다. 자, 이 용문석굴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용문석굴이 개착이 된 것은 부귀 때부터죠. 이제 부귀가 수도를 이 대동에서 낙양으로 천도하면서 운강석굴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용문석굴을 낙양에 이제 개착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대개 6세기 초예요. 근데 이제 이 돌이 다릅니다. 운강석굴은 사암인데 여기는 석회암이라 똑같이 생각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 3개를 파다가 포기를 하고 가운데 꼴 하나만 완공시킨 게 용문석굴 빈양동입니다. 그래서 523년, 525년 그 정도, 1사분기 말 정도 6세기에 그때 이제 완공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용문석굴이 이제 개착이 되다가 이제 봉선사동은 당나라 때, 고종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측천모 때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그 학자들이 어떻게 3년밖에 안 걸렸냐, 이렇게 큰데 672년에 시작해서 675년에 준공이 됐다니 이건 놀랍게 너무나 급하게 한 거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여기에 부귀 때 파던 흔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파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측천무부가 자신의 화장품값, 그걸 기본전이라고 그러는데 연지 뭐 분값 이런 것을 이제 희사를 해서 그 돈이 2만 관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래서 이제 완공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이 굴이 이렇게 건천에 노출이 돼 있지만 여기는 다 앞에 이런 건물이 있었겠죠. 불전이 이제 있었던 것은 뭐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노사나 상감기라는 그런 글이, 글은 좀 뒤에 722년경에 쓰여졌는데 이 글을 통해서 확실하게 노사나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이 상을 만들었고 누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 다 이제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상입니다. 다만 이 상이 많이 깨지고 부서졌죠. 그래서 노사나굴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상이 참 약한 겁니다. 요 이름 외에는. 그렇지만 하여간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높이가 20m 대단한 그런 이제 위용을 가진 상인데요. 얼굴도 너무 상호도 좋고 뭐 일설에는 측천무의 얼굴을 뭐 닮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측천무가 상당히 아주 미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좀 사진이 안 좋은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연판입니다. 대좌 연잎에 이렇게 불상이 새겨져 있는 거. 이게 유일한 단서입니다. 지금 이것도 가서 현장에서 잘 안 보입니다. 너무 이제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연판에 아주 얕은 강을 새기고 거기에 보수형 두광과 신광을 가지고 연화자 위에 과부자한 선정인의 불좌상이 한 곳씩 쫙 이렇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점이 이 상이 노사나불상이라는 도상적인 어떤 근거가 되는, 물론 기록 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연 이 상이 화엄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조각이 됐을까? 아니면 법망경일까 하는 것도 또 학계에 굉장히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고종 황제가, 그러니까 측천무후의 이제 남편 되는 이제 분이죠. 이 손사막이라고 하는 신하한테 물어보죠. 불경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제일 센 경전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었겠죠. 그랬더니 손사막이 대답하기를 화엄법계는 일체군으로 일문 가운데 1000권의 경전을 나타낼 수 있으니 대반야경 600권도 화엄의 일문일 따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황제는 화엄이 진짜 중요한 경전이구나 해서 이제 화엄경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사나불 대불의 조성이 그런 화엄의 세계관으로 군주 한 사람이 천하 여러 주에 만민을 통치하는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조화로운 이원적인 국가 체제의 이상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경전을 근거로 했겠느냐? 더 큰 어마어마한 화엄경이 있는데, 다만 이 화엄경은 너무나 커서 거기서 어떤 부분을 잡아내서 그거를 불상의 어떤 토대로, 도상적인 토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해서 법망경에 있는 아주 분명한,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그곳을 따서 썼을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길게 썼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망경에 의거해서 천엽천불,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에 부처님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천엽에 천불이면 모두 천불이 되는 거죠. 새긴 것으로 파악하고, 같은 예로 일본의 뒤에서 보시겠지만 일본 나라의 동대상 도다이시의 노사나불상을 뽑으면서 노사나불 천엽의 석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와 있는 노사나불의 연화장 세 개에는 천엽의 각각의 석가가 있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수의 석가가 있다고 이제 설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 동선사동의 입을 연판을 보여드리면서 이 천엽의 석가의 대석가 이제 그리고 그 위에 통일자로서의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세 개의 구조,
이것은 분명히 법망경에서 단순하게 도식화하여 연화태장세계라고 하는 형태와 비교하면 화엄경의 연화장세계는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다 화엄경 공부하셨지만 화엄경은 보살 한 분 나오시면 10분, 그죠? 한 번 나오시면 10번, 뭐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조각가가, 미술가가 그거를 흡수해서 시각화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법망경은 훨씬 단순하게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무천왕이 노산하부를 이렇게 거대하게, 지금 크기가 14.73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보통 장육상의 몇 배, 3배가 되는데요. 역시 이 시기도 이 어떤 율령 국가로서의 기초를 하고 있을 때 이것도 국가적인 파워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산하부를 조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이 12세기에 이제 손실이 됐고 또 16세기에 또 화재로 손상이 돼서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건데요. 연잎 하나예요. 지금 연잎 하나의 요 부분, 수미산이 있고 수많은 세계가 있고 부처님과 보살이 있는 요 부분을 확대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 대자에 요걸 성각 부조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면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엄경을 바탕으로 하되 표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쉬운 법망경의 내용을 이용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일본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잎에 조각이 되어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 빨간 요 선들은, 요 상들은 완전히 오리지널한 그런 거거든요. 그 시기 8세기의 오리지널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요 부처님은 아까 방금 보셨던 연잎에 새겨진 상인데 가장 동대사 불상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는 얘가 지금 이 신기산 연기라고 하는 에마키모노 화권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에요. 이게 12세기 헤이안 시대의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 이 문이 동대사의 법당의 문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의 누나인 분이 여기 비구니 스님인데 여기 앉아 있고 여기 있고 여기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렇게 상은 엄청 크고 대전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입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제가 박도화 선생님 시간에 보셨을 텐데 백지국서 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의 요 부분입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상이 여기 요 보살상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요 얼굴이 통통하고 아름다운 그 보살상의 모습이 너무 이제 유사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사나불로서 아주 유명한 상이 나라의 니시노교라고 하는 데 있는 당초지사 도쇼다이즈라는 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약사사랑 같은 동네에 있습니다. 2개의 절이 나란히 있는데요. 거기에 남아있는 전하는 건칠의 노사나 불상인데요. 이 상 자체가 건칠이고 이 강배에 이 많은 불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구에 원래는 화불이 있었지만 864구가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저도 이게 비계에 올라갔을 때 이제 비계 맸을 때 올라가 봤는데 이 붙어있는 화불은 나중에 에도 시대까지 계속 붙여넣었어요. 그 이후에는 더 넣지 않았지만요. 근데 이제 이 불상이 또 중요한 것은 당나라의 불상은 이 시기에 이런 건칠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만든 조각가가 이 절을 창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감진스님, 율종으로 유명한 감진스님의 제자고 감진스님이 중국에서 데려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스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일본의 나라에 전하고 있지만 중국의 제 8세기 후반의 조각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고 그 스님이 당나라 양주의 후은사라는 절에서 이제 계셨던 스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지금 이 절은 관진 스님이 율종이기 때문에 법망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만든 상입니다. 법망경이 학원이 계율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상호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못 드렸는데 수인입니다. 이 지금 수인이 심오의 영원인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통인이라는 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익히 잘 아시는 수인이죠. 통인이 왜 통인일까요? 왜 통인이라고 부를까요? 어느 부처님에게나 통하는 수인이기 때문에 통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각가인데 심오의 여원인의 상을 만들어서 딱 10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스님이 오십니다. 저한테 내가 아미타불을 하나 조성하고 싶은데 스님 뭐 금방 일주일 있다가 뭐 한 달 있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상을 딱 갖다가 이제 위에다 다 마감을 다 하고 뭐 하고서 드리면 돼요. 또 어떤 스님이 오셔서 석가구를 한 분 모시고 싶은데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또 석가구. 어느 부처님도 가지실 수 있는 수인이기 때문에 심오의 여원인을 통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통인을 노사나불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이 특정한 노사나불, 비로자나불을 상징하는 특정한 수인이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전히 심오의 여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한 상을 위한 수인은 그걸 별인이라고 합니다. 별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사열애가 약기를 들고 있는 약기 별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실 직원인의 별인입니다. 또 아미타불의 아미타 정인, 이게 또 별인이거든요. 그런 그 부처님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수인, 그걸 통인과 반대되는 의미로 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비로자나불의 별인이 없기 때문에 광배에다가 화불을 붙인다, 대좌의 연입에다가 부처님을 새긴다, 이런 다른 방법을 사용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밀교 경전에서 마하비로자나불이라는 그런 밀교의 교주가 이제 알려지면서 그 수인을 다른 화엄종에서 빌려온 겁니다. 비로자나불 수인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빌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상 스님이 부석사를 창건하셨다. 근데 그때 화엄종에 관련된 그런 특이한 그런 도상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나타나고, 잘 아시는 이런 지금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은 항마 촉진인을 하고 있습니다. 항마 촉진인은 어느 부처님과 관련된 스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 정각을 이루실 때 이 손에 선정인을 결한 손을 풀어서 땅에 지신을 부르는 그런 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은 아미타불인데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예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 676년에 이제 이 절을 창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은 어느 시기일까 학자들이 많이 논문이 있습니다만 1세기에도 중수를 한 번 했고 14세기도 한 번 고쳤어요. 근데 14세기 때는 그 외부가 왔을 때 이 머리가 날아가서 예를 들면 그 건물에 문틀 위에 올려붙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여기에 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세로 해서 올린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이 기본적인 틀은 원래 틀을 계속 부석사에서 잇고 있었을 것이다. 이어 내려오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마 촉진의 상을 보시면 바로 7세기에 군이석굴 삼존상의 아미타열의 상도 항마 촉진. 또 우리가 잘 아는 석굴암 본존상도 항마 촉진. 8세기 중반, 거의 한 100년 뒤죠. 그리고 이러한 항마 촉진상이 중국 계림의 그 서산의 관음봉에도 연대가 있는 679년에 항마 촉진 석불 좌상이 있습니다. 자,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시기에 항마 촉진이 유행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 그게 보드가야잖아요. 그 부다가야, 거기에 정각사, 마하보디사라고 그러죠. 대각사에 이제 모셔져 있는 항마 촉진상을 모사해서 그려서 이제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장안으로 가져와서 사람들이 막 그
그 항마촉진상에 열광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요 상은 지금 출토지를 모르지만 이 상은 바로 현장 스님을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준 이게 역경사업하시라고 그게 대자은사죠. 그 대자은사에서 출토된 이런 전불이에요. 근데 전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눌러서 흙을 반죽해서 눌러 찍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굉장히 대중적으로 싼 거죠. 누구든지 하나씩 가질 수 있고. 여기 보면 대당, 선업, 니 앞득진. 좀 이상하죠? 니 앞득진입니다. 여묘 색시. 이거를 번역을 하면 진흙을 누르고 뭉쳐 부처의 참모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부처의 묘한 현실 그대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의역을 하면 설령 저렴한 가격의 흙이라도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불상이면 석불이든 궁동불이든 목불이든 건칠이든 이런 상들을 만들지만 사실 이 상은 아주 경제적으로 저렴한 재료지만 부처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중생들도 부처님의 모습을 하나씩 모시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상들이 대부분 항마촉진의 상이고, 그 다음에 이 상을 만들 때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죠. 근데 그 화장한 뼈가루를 흙과 섞어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마촉진이 이제 그 부석사의 그 아미타상에도 이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영향이 가랑사까지 가서 이 가랑사지의 이제 이 상은 손이 깨졌지만 항마촉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758년이라는 것은 사실 이 불상의 연대가 아니라 가랑사에 전해왔던 그 전해오는 그 쌍탑 탑에서 나온 그런 탑의 그런 그 명문입니다. 이 가랑사가 아주 흥미있는 절인데요. 당으로 건너가 중국 화엄종의 제2대조인 현수 법장의 문화에서 화엄을 배우고 7세기 말에 돌아 귀국하신 승전 스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창건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요 시기에 8세기 중엽에 원성 왕비의 외가가 이 절을 충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모를 이제 사찰로서의 역법한 그런 명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의회의 승전 총루조를 보면 승전 스님이 상주 영내 계령궁경에 사원을 개창하고 성총루로 제자를 삼고 관속이라고 돼 있지만 그 화엄경을 강의하였다고 합니다. 신라 사문 가기가 제자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승전 법사가 석도를 거느리고 논의 강연을 하였다 하니 그곳이 지금의 가랑사로 그 총루 80여 매는 지금 이 주지가 전하는 대로 영험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없어서 승전 스님이 귀국을 하셨는데 뭐 설법을 하려고 하는데 듣는 청중이 없어요. 돌멩이를 놓고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돌멩이가 영험하다는 겁니다. 그대로 계속 스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돌멩이가 남아서 그래서 이 승전 스님의 총루다 하는 그런 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마도 승전 스님이 귀국하신 그 시기에는 화엄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널리 일반 그 백성들 사이에서 알려지거나 친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이제 그 화엄종이 신라사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지곤인 비로자가 이제 불상이 처음 나타나는 이제 바로 바야흐로. 근데 이 수인을 보시면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이 이렇게 감싸쥐는 이런 이 수인이 바로 지권인입니다. 손가락 지, 그 다음에 주먹권이죠. 그래서 지권인인데요. 이 상은 조금 이 측면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성남암 사지라는 곳은 지금은 일반인들이 등산을 할 수 없는 아주 지리산의 깊은 산 속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불상을 발견해서 메고 내려오면서 산 밑으로 너무 무거워서 상을 쪼갰어요.
그래서 등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무릎도 쪼갰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앞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옆으로 보면 이렇게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조성 연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요 대좌 중대의 석의 이 공간에 이 빈 구멍에 이 납석제의 사리함이 이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영태 2년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리후는 먼저 국보가 되고 불상은 국보가 안 되다가 나중에 국보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직원인 비로자나 불상인데 연대가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중국상도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찍, 그것도 경주가 아닌 지리산 자락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정말 학계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66년 조성한 이 상 이외에 나머지 상들은 전부 9세기 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인이 이제 금강계 만다라에 나오는, 금강계 만다라에 이제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 이 직원인 비로자나 불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이 9세기의 만다라예요. 그러니까 만다라도 여러 시기의 만다라가 있는데 이 만다라가 일본에서 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가 교황 호국사 도지라고 그러죠. 동사, 교토에 있는 동사에 전해오는 그런 만다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해 국하이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을 이제 입당 구법을 하러 가셔서 돌아오신 해가 806년쯤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 밀교가 상당히 좀 어떤 국가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스님이 이제 그 국가의 어떤 배려로 머물게 된 곳이 이제 동사입니다. 교황 호국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하는 이 만다라의 한 부분인데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금강계 밀교의 주 경전인 금강정경의 주전부리 마하바이로사나, 이거를 번역하면 대일열애가 됩니다. 대일, 큰 대자에 일자를 써서 대일열애, 마하비로자나 부릅니다. 현조볼 씨는 모습이 밝고 흰 달과 같은데 쭉 나옵니다. 머리에는 보관을 씁니다. 금강 보관에 5구의 화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원 대인을 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권인과 지인을 제가 빨갛게 해놨죠. 손을 어떻게 해서 주먹을 쥔 다음에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해서 이게 지인과 권인이 합해서 직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직원인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걸 이제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그냥 이렇게 이런 경전을 근거로 이제 직원인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이게 그 만다라예요, 9세기. 요 부분이 이제 대일열애고요. 마하비로전하고 또 요 부분이 앞에서 보신 그 마하비로전하고 가운데마다 전부 비로전하들이 모셔져 있어요. 이게 이제 금강계 만다라가 태장계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가 있잖아요. 근데 태장계 만다라는 직원인이 아니라 이렇게 선정인을 하고 있어요. 비로전하들이. 여기에는 이제 직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귀한, 평소에 보기 어려운 그런 자료죠. 그런데 이런 직원인이 어떻게 금강정경에 나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궁금하죠. 궁금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 아마 그 전에 푸시안 왕조기에 이런 설법인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손을 이렇게 보면 왼손을 손가락을 들고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이 아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그 토대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도 하고요. 또 오리사주면은 인도에서 동쪽입니다. 동쪽에 오리사주에 이 열애형 비로자나불, 아까 만다라에서 보신 비로자나불은 보관을 쓰고 이렇게 천일을 걸친 것 같은 보살형, 이 보관 보살형의 비로자나불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열애형으로 이
모습을 한 그런 직원인의 비록 아주 드문 예입니다. 찾기가 어려워서 좀 도판도 안 좋고요. 여기에 지금 법문사 그 서안에서 한 1시간쯤 차로 타고 가시면 파먼스라는 법륜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탑이 있던 그 밑자리, 그 지궁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출토된 사리기 함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이렇게 고관을 쓴 그리고 법의를 입은 직원인 비로자나불이 있습니다. 연대가 정확하게 있죠. 871년으로. 이런 예가 중국도 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원인 비로자나불이 이제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마촉진이 들어오면 항마촉진, 뭐 약사도 항마촉진, 석가도 항마촉진, 아미타도 항마촉진 하다가 직원인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직원은 화암종에서도 선종에서도 다 직원인. 그래서 직원인상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자랑이죠. 우리의 어떤 조그만 나라인데 이렇게 많은 상이 남아 있다는 게. 그런데 잘 아시는 동화사 비로자나불상을 보시면 여기 대전에 중대선이죠. 여기 구름 속에 이렇게 사자가 있습니다. 여기 사자가. 요것만 사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특이한 도상인데요. 지극히 밀교적인 도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자가 7마리. 이게 지금 중대석이 8각을 할 수가 있는데 8구를 안 했어요. 7구. 왜냐? 도상이 7구이기 때문에 8마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마리 하고 여기 빈 공간에 여기 연꽃을 비워놓으면 심심하잖아요. 연꽃을 이렇게 연잎이 꼭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면이 이렇게 되고 뒤에 연꽃이